안녕하십니까. 용인송담대학교 비서경영과 13학번 김한별입니다. 실습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습 시 가장 어려운 점, 두 번째 가장 많은 문의사항, 마지막으로 실습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실습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놓은 표입니다.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 두 번째, 화내는 경우, 세 번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 네 번째,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 뒤 중요한 항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듣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투리와 빠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화 녹취록을 듣도록 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경우 고객은 답답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고 통화 녹취록을 듣도록 합니다. 두 번째, 노인분을 응대할 때는 눈높이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노인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다음, 처음 듣는 주소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인 화내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이상으로 다짜고짜 화내는 고객의 경우, 이때는 상담을 진행하려 하기보다는 고객의 불만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 전 상담사의 잘못으로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하면 상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전 상담사의 잘못은 내 잘못이다 라는 마인드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전 상담사의 종전 이력을 이용해서 전 상담사가 어떻게 상담했는지 상담 이력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여자 상담사라고 상담을 겨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자 상담사만의 강점을 이용해서 상담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비 지불에 대한 불만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돈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부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교육량이 부족해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와 전문 지식을 가진 고객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고객이 말한 문제점을 메모해 둡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게 고객님, 제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자료를 찾아본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고 자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자료를 찾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고 자료를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고객에게 몇 분 뒤에 다시 연락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상담을 원하지 않고 무조건 엔지니어 접수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상담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사항까지 질문을 하게 된다면 더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문을 통해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을 하는 이유를 네 고객님, 엔지니어분 접수를 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엔지니어분 접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질문을 해서 상담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은 엔지니어 접수이기 때문에 고객이 끝까지 상담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엔지니어 접수 말고 상담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고객은 상담에 응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문 부서로 연결을 합니다. 이 상황의 고객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입 상담사가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문 부서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객의 요구를 끝까지 경청한 뒤 아무리 어려운 사항이라도 일단 들어주겠다는 것을 고객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분 스케줄이 모두 마감되었는데 오늘 당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단 일정을 한번 보겠다는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고객님, 지금 엔지니어분 스케줄이 모두 마감돼서 쉽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스케줄을 가능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고객의 요구를 일단 들어준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은 앞서 간단히 설명한 항목들 중 몇 가지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고객님, 혹시 제품이 사람 키만한 크기에 세워두는 제품이신가요?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은 스탠드형 제품입니다. 노인분은 스탠드형 제품이냐고 물을 경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땐 고객에게 맞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노인분을 응대할 때 눈높이 설명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는 고객들의 주소입니다.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주소일 경우에는 네이버와 다음에 주소 찾기 검색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때 네이버는 구주소를 입력할 경우 동 이름만 함께 나오지만 다음에 구주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 이름과 함께 도로명 주소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화내는 경우에는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응대를 할 때에는 애매한 화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조건 상담을 진행하려 하기보다는 고객의 불만을 경청한 뒤 고객의 불만을 이해하고 고객의 불만에 공감을 해준 뒤 고객의 마음이 조금 풀렸을 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글쎄요, 아마 이런 식의 애매한 화법을 사용한다면 고객이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해결이 가능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응대해야 합니다. 다음 여자 상담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상담을 거부하고 남자 상담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객은 여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부족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남자 상담사에게는 부족한 여자 상담사만의 강점을 이용해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 상담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강하다면 여자 상담사는 상냥한 목소리와 말투로 고객의 불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고객의 불만에 공감해줘서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문의사항의 순위를 매겨 나타낸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고객이 가장 많은 문의사항을 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 냉매 충전해주세요. 이때는 냉매 충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냉매를 왜 충전해야 하는지 고객에게 되물어봐야 합니다. 9위 실외기 작동이 안 돼요. 이때는 실외기 온도를 낮춘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 8위는 에어컨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는 관련 부서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엔지니어분 접수라 생각하고 엔지니어분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관련 부서로 연결해줘야 합니다. 7위는 전원이 안 켜져요. 전원이 안 켜지는 이유를 파악해보기 위해 고객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에어컨에 코드를 꼽는 콘센트에 다른 제품을 연결시켜 본 뒤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는지 확인해 봅니다. 6위는 지평수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평수를 물어보고 그에 맞는 모델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5위는 에러코드가 떠요. 일단 에러코드가 일시적인 오작동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전원 리셋 방법을 설명드린 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4위 소리가 나요. 이때는 제품 주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과 필터 청소를 해야 합니다. 3위 냄새가 나요. 이 경우에는 일단 송풍운전으로 작동시킨 뒤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또 냄새는 필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나기 때문에 필터 청소도 설명해드립니다. 2위는 물이 떨어져요. 일단 물이 떨어지는 위치를 파악한 다음 배수 호스를 확인합니다. 호스가 꺾여 있다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위는 찬바람이 안 나와요. 이때 온도를 몇 도로 설정했는지 확인한 뒤 실외기가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외기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실외기와 실내기의 전원 코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각각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코드가 하나라고 생각해 실내기 코드가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운전 모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모드가 냉방 운전이 아닌 청정 운전이나 송풍 운전일 경우에는 찬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3단계 희망 온도를 18도까지 낮게 설정하는 이유는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낮게 설정을 해주셔야 찬바람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5분 이상 기다리는 이유는 실외기 가동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4단계는 필터 청소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필터에 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찬바람이 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외기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문의사항은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수호스가 하수구 쪽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아니라면 통풍 운전으로 작동시켜 환기를 시킨 뒤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의사항은 실외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외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을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외기 뒷부분에 물을 뿌리거나 실외기 주변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춘 뒤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실습을 위해 실습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습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눈치와 상황 처리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상황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답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응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욕이나 심한 말에 대한 면역 기르기입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하는 말에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화를 내는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응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화를 받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화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리버리하지 않기입니다. 이것은 신입 상담사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응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해야 합니다. 프로답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확실치 않은 답변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응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악의 말투를 사용해 신입인 것을 티내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답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응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전에 받는 교육을 열심히 들어서 내가 말하는 답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가지고 응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전산까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에 입력하는 것보다 메모를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고객의 주소, 모델명, 문제점, 연락처 등을 메모해둔 다음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실습 시 가장 어려운 점과 가장 많은 문의사항 그리고 실습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의 핵심을 총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지식. 교육을 열심히 듣고 그 외에도 제품에 대해 공부를 해 정확한 지식을 얻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응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당황해하지 않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응대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응대한다면 내가 신입 상담사인 것을 고객들은 알아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역지사지 마인드입니다. 고객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매너와 응대 스킬도 따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업무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 과정은 분명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들 성공적으로 실습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객 응대 서비스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